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 미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그냥 호재가 아니라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은 뉴스예요.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XRP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진 거래 담보 자산으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여러분, 암호화폐 역사에서 제도권 파생 상품 시장에 들어갔다? 이건 진짜로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승인이 역사적인가? XRP 가격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왜 지금 시점에 나온 것인가? 기관 자금 드디어 들어오나? 그리고 이건 우리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인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뉴스의 진짜 의미가 보이실 겁니다. 챕터 1,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핵심 정리. 먼저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RLUSD와 XRP가 미국 제도권 파생상품 시장에서 공식 담보자산으로 승인됐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미국의 제도권 기관 투자자들이 RLUSD와 XRP를 증거금 마진으로 맡기고 선물, 연구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승인을 내린 곳이 어디냐? 바로 비트노미얼입니다. 근데 비트노미얼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그냥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는 공식 파생상품 결제기관입니다. 즉, 이건 미국 정부가 허가한 시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리플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 테이블에 정식 착석했다. 챕터 2, 왜 이게 그냥 호재가 아니라 전환점인가?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코인판에서 호재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듣죠? 파트너십, 상장, CBDC 협력, 파일럿. 하지만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가격 기대감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번 뉴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건은 지위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전까지 암호화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호화폐는 항상 제도권 금융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투기, 변동성, 위험자산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이번 승인은 리플 생태계 내 두 자산, RLUSD와 XRP를 금융 시스템에서 인정받는 증거금 자산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이건 종목 호재가 아니라 산업 지위 변화예요. 제가 왜 이걸 전환점이라고 하는지 감 잡히시죠? 챕터 스타름 RLUSD XRP 동시 승인 이 조합이 핵심이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뭐냐? XRP 혼자 승인된 것이 아니라 RLUSD와 함께 승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진짜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 RLUSD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XRP는 브릿지 통화 N 유동성 중개 자산. 둘은 역할이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입니다. 이걸 딱 한 줄로 표현하면 RLUSD는 안정성을, XRP는 속도 유동성을 가져온다. 즉, 하나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하나는 국경을 넘나드는 브릿지 유동성 자산. 이 둘이 동시에 승인됐다는 건 리플 생태계가 이제 결제 파생 투자 3축 금융 모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리플이 그냥 송금 솔루션 기업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챕터 4, 왜 지금 승인됐을까? 타이밍이 핵심이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내용보다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지금 승인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보입니다. 이번 승인은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린 결과예요. 1. 미국 규제의 기류 변화. SEC의 강경 규제가 약해지고 CFTC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가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SEC의 시대가 끝나고 CFTC가 기준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CFTC는 XRP에 훨씬 우호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가속화. 올해 미국, 유럽, 홍콩 모두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규제 도입했습니다. 미국 Genius Act, 유럽 MiCA, 홍콩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운영 규제. 즉,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지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LUSD가 승인된 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 대표 격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3. 기관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 기관은 아무 코인이나 안 씁니다. 법적 안전장치 규제의 결제 안정성 3개 충족해야 들어오죠. RLUSD XRP의 조합은 딱 기관이 쓰기 좋은 형태입니다. 즉, 이번 승인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라 업계 구조 변화의 결과입니다. 챕터 하보 CFTC 승인 SEC 패배 공식화. 자, 이 부분은 말조심해야 하지만 솔직히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미국 제도권이 XRP를 인정했다. SEC가 주장하던 증권 프레임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XRP가 SEC가 말한 증권이었다면 미국 파생상품 결제기관이 담보로 승인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 기관이 어디라고요? CFTC 규제 아래 있는 파생상품 청산소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CFTC 우리는 XRP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 본다. 코인판 최대 불확실성, 규제 리스크 중 하나가 이걸로 크게 희석된 셈입니다. 챕터 6 파생상품 시장은 왜 중요할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어요.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10배 이상 크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도 2017년 CME 선물 상장 이후 실제로 가격이 2만 달러에서 3천 달러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 뒤 2020년, 2021년에 어떻게 됐나요? ETF 파생 기관 자금 유입이 겹치며 역대급 불장이 왔습니다. 즉, 기관이 들어오는 순서 현물 파생, 결제금융 대량 채택, XRP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담보자산이 되면 사용량이 올라갑니다. 사용량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가격에 반영됩니다. 물론 바로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시청자 인게이지먼트 질문 댓글 유도 포인트.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은 XRP가 이렇게 빠르게 제도권 금융 쪽으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네, 결국 올 자리 왔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예상 못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 챕터 7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 들어갑니다. 이번 승인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흐름으로 설명할게요. 시나리오 1, 조용히 시작해서 점진적 확장. 기관 몇 곳이 테스트용으로 RLUSD와 XRP를 담보로 사용.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 파생상품 시장 내 리플, 콜드머니 안정담보 이미지 구축. 68개월 후 거래량 증가 가격에 반영.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지속성입니다. 급등락 없이 제도권 신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나리오 2, 대형 기관 진입으로 시장판도 변화. 이 경우에는 금융업계 도미노 에펙트 도미노 효과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개 기관이 쓴다, 경쟁사도 검토 산업권 표준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딱 하나입니다. 은행 or 글로벌 결제 기업이 RLUSD DXRP 기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미 기사에 나온 것처럼 Bank of America가 RLUSD 기반 결제 시스템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 그건 그냥 호재가 아니라 지형도 재편이에요. 시나리오 3, 스테이블 코인 전쟁 개막.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양분하고 있죠. 그런데 RLUSD가 제도권에서 담보로 승인되었다? 이건 앞으로 이런 경쟁 구도가 열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RLUSD vs USDT vs USDC. 각자 강점이 달라요. 스테이블 코인 강점, USDT 유동성 1위, 거래소 영향력, USDC 규제 준수 은행 친화도, RLUSD 실사용 결제기관 파생상품 담보 리플 네트워크 시너지. 즉 RLUSD는 기능적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챕터 8 RLUSD가 왜 USDT, USDC를 위협할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거래용이에요. 실물 금융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USDT는 투명성 리스크, USDC는 확장성과 실사용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근데 RLUSD는 태생부터 목적이 다릅니다. RLUSD는 실물 결제 금융 시스템 연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XRP와 결합할 때 폭발력이 생겨요. RLUSD로 담보 잡고 XRP로 유동성 브릿지하고 리플 네트워크로 결제 처리하는 구조. 이건 무슨 의미냐? 리플 생태계 안에서 폐쇄형이 아니라 순환형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면 사용량 증가, 트랜잭션 증가, 수요 증가, 가치 반영. 이건 단순 코인 가격이 아니라 생태계 성장 모델입니다. 챕터 9 가장 무거운 포인트, Bank of America 언급의 의미.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룰게요. Bank of America가 RLUSD 기반 결제 시스템을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게 왜 무거운지 아세요? 은행은 절대 가능성 없는 기술 검토하지 않습니다. 시간, 비용,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뭔가 검토한다는 건 2가지 중 하나예요. 이미 파일럿 진행 중, 이미 내부 결론은 나왔고, 타이밍 보는 중, 그리고 Bank of America는 리플과 2019년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미 있죠. 챕터 10 투자 전략 단기 중기 장기.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3개로 나눠볼게요.
단기 13개월, 가격보단 뉴스 모멘텀 규제 흐름 체크, 변동성 있을 수 있음 기대감 선반영 가능, 추격 매수보단 조정 시 분할 매수가 안전, 중기 618개월, 담보 사용량 데이터 확인 필요, 기관 참여 뉴스 나오면 강한 모멘텀 가능, 사용량 증가 가격 반영 시기, 장기 25년, XRP를 단기 코인 아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보느냐가 핵심, RLUSD XRP 결합 모델 안착 시 XRP는 가격이 아닌 지위를 재평가받는 단계로 갈 수 있음. 챕터 1번 마인드셋, 이런 순간에 필요한 투자자 자세. 이런 뉴스를 듣고 바로 폭등 온다, 언제 망할까, 양극단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XRP는 소문이 아니라 실물 금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하루, 일주일, 한 달 가격이 아니라 미래 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지위가 바뀌는 순간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리플 RLUSD와 XRP가 미국에서 마진 담보로 승인된 사건, 이건 단순한 호재를 넘어서 암호화폐 역사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린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번 승인을 어떻게 보시나요?